2011년 체벌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도 교사들이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육 붕괴의 심각성을 느낀 국회와 교육부는 한 톱스타의 대형 스캔들로 언론의 시선이 연예계로 쏠린 틈을 노려 비밀리에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학생이 학교로 향하던 아침, 옆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 2학년 선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대석.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은 없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전따, 정교 왕따, 혹은 전설의 왕따. 그리고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1학년 김경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김경민을 괴롭히며 내기까지 하고 있었고, 2학년의 전따가 박대석이라면 1학년의 전따는 김경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자해 보이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담임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조회 시간, 담임은 정효생이 보는 앞에서 김경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인은 줬습니다. 분명히 주긴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김경민은 반왕따가 아닌 정교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하지만 선생님은 애초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자신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2년 전 학생에게 맞아 죽은 교사 사건 이후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학생들 문제는 학생들끼리 해결하라며 외면해버립니다. 김경민이 웃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박대석의 죽음으로 학교 폭력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학교는 박대석의 죽음을 학업 스트레스로 발표합니다. 누구도 왕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결국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경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언젠가 박대석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난간 위에 올라선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 죽고 그러는 거 아니야. 꿈자리가 얼마나 사납겠어. 김경민이 돌아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남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냥 선생이라고 치자. 김경민은 선생이 왜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학교를 내려다보며 말하죠. 여기서 보면 잘 보이거든. 이 학교가 어떤 꼬락서니인지. 그리고는 죽는 건 내일로 미루고 교무실이나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교무실로 향하던 길, 남자는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3년만 버티면 끝나는 일 아니냐고. 하지만 김경민은 대답합니다. 전 하루도 못 버티겠는데요. 그 순간 멀리서 학생 하나가 달려오더니 김경민에게 니킥을 날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경민은 그대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학생의 머리채를 잡더니 그대로 뺨을 후려쳐 버립니다. 순간 학생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리치죠. 선생이 학생을 쳤다 이거지? 한 번만 더 쳐봐. 인터넷에 올려서 밥줄 끊어줄 테니까.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학생을 다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학생은 선생이고 뭐고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지만 남자는 너무도 손쉽게 제압합니다. 심지어 교실 문에 머리를 끼운 뒤 몽둥이까지 꺼내 엉덩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생은 기절해버립니다. 그때 교감이 달려와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학생을 패냐고.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교감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공무원증 하나를 내밉니다. 교육부 소속 교권보호국 나화진. 그리고 그는 2년 전 교사 폭행치사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 이후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직 교권보호국, 그리고 자신들은 현직 교사들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말합니다. 애가 죽어도 숨기기에 바쁜 학교, 경찰과 짜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학교, 그런 학교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교권보호국 직원에게는 특수 권한이 있다고. 교육 방식에 제한이 없다. 정부가 인정한 권한으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나화진은 죽은 박대석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교감과 교장은 서둘러 나화진을 찾아와 해명합니다. 이 학교에는 폭력도 없고 문제도 없으며 학생들이 워낙 착해서 오해가 생긴 것뿐이라고. 심지어 은근슬쩍 돈까지 건네며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듯 행동하죠. 하지만 나화진은 냉담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장학사도 아니고 학교를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 아부는 그만 떨라고. 그리고는 곧바로 박대석이 속했던 2학년 5반으로 향합니다. 교실 안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이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나화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조금 어수룩한 척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담임과 부담임 선생님이 독감에 걸려 당분간 임시교사를 맡게 되었다고. 교단에 처음 서보는 만큼 친하게 지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학생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나화진은 개의치 않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이름을 확인하던 중 죽은 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박대석. 그 순간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한 학생이 비웃듯 말합니다. 걔 죽었어요. 머리가 나빠서 성적 비관하다 그랬대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나화진은 아무 말 없이 출석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 박병수라는 학생 앞에서 멈춥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간 나화진은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술 냄새였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 녀석이 아까 교실에서 깡소주를 마셨다고. 하지만 나화진은 그 말을 한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그 학생에게서도 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제 술을 마시고 숙취가 안 풀려서 박병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박대석도 그렇게 죽인 거냐? 순간 학생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발끈하며 달려드는데 나화진은 그대로 입을 틀어막고 교실 앞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죠. 그리고는 반장을 불러 박병수를 양호실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이후 교실 안을 둘러보며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오늘 이 학교를 둘러본 결과 이 학교에는 X 같은 문화가 3가지 존재한다. 첫째, 선생을 객스로 아는 문화. 둘째, 학교 전체에 퍼져 있는 거지 같은 왕따 문화. 그리고 마지막, 반 친구 하나가 죽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문화. 순간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나화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교육부 직속 교권보호국 현장 감독관 나화진.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교권보호국 창설 이후 첫 번째 시범 학교로 선정된 놈들이라고. 이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일진 합법 참교육을 검색해보라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즉, 현재 상황은 전부 너희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학생들에게 명령합니다. 전원 엎드려 뻗쳐. 3초 안에. 안 하면 아까 그 학생처럼 된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해야 하나 망설이는 순간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입을 엽니다. 앉아. 저 인간 말 들을 필요 없다. 순식간에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나와지는 흥미롭다는 듯 그 학생을 바라봅니다. 류준형. 이 학교 실질적인 정점에 서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류준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죠. 그러자 나화진은 직접 교실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뒷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교장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둘은 황급히 변명합니다. 사실 류준형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고,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하지만 나화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안도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화진은 얼굴을 그대로 움켜쥐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교장이 학생 눈치나 보니까 애들이 선생을 우습게 아는 거라고. 한 번만 더 교육 방식에 간섭하면 교장도 교육 대상이 될 거라고. 그 말을 들은 교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그렇게 나화진은 박대석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나화진은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직원 전원 소집. 체육관의 모든 선생님들을 불러 모은 뒤 공지합니다. 교권보호국의 지도 기간 동안 모든 교사는 학생 지도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이죠. 그러곤 한쪽에 놓여 있던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각종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화진은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순간 선생님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권위를 되찾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학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전부 나화진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은 전부 얌전해져 돌아왔죠. 하지만 류준형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교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교권보호국인이 뭐니 해도 결국 잠깐 머무르는 외부인일 뿐, 자신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화진은 김경민을 만나게 됩니다. 김경민은 이제 학교에 다닐 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생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고 있었죠. 류준형이 계획한 시나리오. 체벌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선생님을 공격했다. 학생은 결국 하라는 대로 해버리죠. 하지만 나화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학생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특별 상담실로 데려갑니다. 학생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화진은 태연하게 학생에게 묻습니다. 누가 시켰냐고. 하지만 학생은 끝까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그러자 나화진은 말합니다. 기회를 줘도 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평생 그렇게 살라고. 그 순간 학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이름, 박대석. 학생은 말합니다. 대석이도 그렇게 떠났다고. 그는 원래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던 학생이었다고. 반면 류준형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선배들과 어울리며 학교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학생이었죠. 원래 두 사람은 크게 엮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류준형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 박대석이 나서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류준형은 박대석을 집요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그를 멀리하라고 했고 학교 안에서 박대석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도 박대석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 사정까지 어려워지며 박대석은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박대석은 류준영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생각이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대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화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옥상으로 향하죠. 옥상에 도착한 뒤 나희진이 알려준 대로 해보라고 말하자 학생은 류준형의 턱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류준형에게 뉴스 화면을 보여줍니다. 뉴스에는 류광필 의원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굳건해 보였던 배경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학생들의 태도가 바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 역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류준영의 눈치만 보던 학생들, 그를 따르던 학생들까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류준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상황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권보호국의 특별지도가 종료되고 나화진은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화진이 떠난 뒤 학교에는 다시 따돌림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단 하나. 그 대상이 류준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류준영의 눈치를 보던 학생들, 그를 따르던 학생들까지 류준영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하지만 류준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결국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학교. 류준영은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하냐? 깜짝 놀란 류준영이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나화진이 서 있었습니다. 류준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분명 학교를 떠났을 텐데 어째서 다시 나타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나화진은 그런 류준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잠시 후 나화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괴롭힘은 절대 장난이 아니라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교육이라고 말이죠. 결국 류준영과 관련된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 역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 또한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는 나화진과 교권보호국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모든 것을 잃은 류광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차 앞을 막아서고선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그러게, 애를 잘 키웠어야지. 그곳에는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화진의 장인이기도 했죠.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묘지였습니다. 최강석의 딸이자 나화진의 아내였던 가윤의 묘 앞. 잠시 침묵하던 최강석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복수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산자가
못 견뎌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와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네이버 웹툰 참교육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나화진은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웹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